안녕하세요. 디림대학교 방송음향영상과의 문건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축음향 측정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잔향 시간과 초기 감소형을 측정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직접음대 반사음 비율 C50, C80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스페이셜 파라미터에서 레이터럴 프랙션을 측정을 해봤고,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인터럴 크로스 코릴레이션 IACC 두기 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테이지 서포트라는 파라미터를 측정해 볼 건데,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측정은 전부 객석에 대한 음의 퀄리티를 건축음향을 측정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 스테이지 무대 공간에 대한 측정 파라미터고, 특히 스테이지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뮤지션들이 서로의 연주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즉 우리가 전기음향 시스템에서 모니터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클래식 공연을 보시겠지만 클래식 공연에는 따로 모니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바이올린 연주자와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서로 간에 연주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대한 척도가 공연의 퍼포먼스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한 퍼포먼스는 무대의 바닥과 측벽과 무대 천정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스페이셜 파라미터라고 하고, 무제한 마이크와 무제한 스피커가 필요하고 무대 위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셋업을 하고 스테이지 서포트를 측정해보고, 대림 아트홀에서 연주를 할 때 스테이지 서포트는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음향 파라미터의 마지막 측정 시간입니다. 스테이지 서포트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객석에서의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 무대 공간 자체의 파라미터입니다. 즉 연주자, 첼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내지 기타리스트와 베이스 플레이어가 서로 연주를 하는데 서로 간의 목소리, 서로 간의 연주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입니다. 즉 전기음향에서 모니터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건축음향에는 마이크가 없고 따로 모니터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럴 때 첼리스트가 왼쪽에 서고 오른쪽에 섰을 때 서로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지는 무대 끝에서 콘트라베이스와 첼리스트가 있을 때 서로가 얼마나 잘 들으냐에 대한 내용은 이 공연의 퍼포먼스에 직결됩니다. 물론 지휘자의 사인을 보고 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목소리, 서로 간의 연주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척도가 스테이지 서포트이고, 이 스테이지 서포트는 공간의 바닥면과 측벽과 천정의 높이, 반사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한 것이 스테이지 서포트이고, 그러면 실제로 마이크 셋업을 하고 설치를 해서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서포트 측정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 건축음향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무제한 스피커가 필요하고, 역시 무제한 마이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계속 객석에서만 제가 이동하면서 측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테이지에서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자체가 스테이지 서포트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둘이 셋업을 해서 정확히 높이는 키높이처럼 키높이로 했고요. 일어서서 일하는 싱어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는 정확히 1m 간격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1m 간격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무제한 소스를 플레이하고 무제한 소스 수음에서 스테이지 서포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또 마이크를 옮겨가면서 셋업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싱어가 있고 두 번째 싱어가 왼쪽에 섰을 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싱어가 뒤에 백코러스로 뒤에 설 수도 있죠. 뒤에 섰을 때에 대한 측정을 또 한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편 옆에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편 옆에 있을 때도 측정을 합니다. 또는 뒤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대한 스테이지 서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으로 4개, 정확히 또 1m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찍고 이 공간에서의 스테이지 서포트는 앞으로 옆으로 얼마다라고 확인하고, 이 음원의 위치를 또 바꿔가면서 무대 전체에 대한 스테이지 서포트 퀄리티를 뽑아보시면 일반적으로 무대 중간에서 가장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싱어가 무대 중간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 무대에서 얼마나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음향 엔지니어의 고객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은 얼마나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 믹싱하고 똑같이 이러한 스테이지 서포트가 잘 돼 있는 공연장이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건축음향의 마지막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연 오퍼레이팅을 할 때 무대의 모니터 스피커하고 메인 스피커 레벨과 EQ 값이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컴플리트리 디퍼런 완전히 다른 값인데 건축음향에서 마찬가지로 무대 쪽의 이 건축음향하고 저쪽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서 이 공간과 무대 공간과 객석 공간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연주자들 쾌적하게 만드는 스테이지 서포트 파라미터까지 잘 완성이 됐을 때 이 대림 아티올은 잘 내지는 공연장이 잘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6개의 파라미터를 측정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저도 대림 아티올을 처음 측정해봤지만 측벽에 대한 확산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측벽에 흡음 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고 굴곡된 확산 처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제작 시간을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지금 느낌이 있고 스테이지 서포트 값의 경우에는 아직 제가 뭐 측정을 안 해봤지만 결과값을 보면 어떻게 나오겠지만 지금 청고나 뒷벽을 보시면 그렇게 좋은 값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 쪽에 셋업을 무제한 마이크와 무제한 스피커를 1m 간격으로 측정을 했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레벨을 확인했고 이번엔 스테이지 서포트로 4번만 에버리징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가운데서 얘기를 했었을 때 스테이지 서포트 값은 여기 있네요. 스테이지 서포트 ST 값이 얼마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주파수별로 또 그래프로 나왔고 수치 확인은 1kHz에서 ST1, ST2인데 ST early와 ST late인데 ST1은 마이너스 13.1dB, ST2는 마이너스 11.6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서포트 1과 2가 있는데 1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앙상블로 연주할 때, ST2는 오케스트라고 굉장히 꽉 찬 무대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거리가 양쪽 끝에서 끝에서 들릴 수 있는 퍼포먼스인데요. 일반적으로 15dB 이상이면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스테이지 서포트는 무대 가운데에서 옆에 섰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딱 무대 중앙에서 옆에만 측정을 했는데 무대의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측정을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듣기가 힘든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악기 배치나 연주자가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무대의 반사판이나 측벽을 활용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대에는 너무나 많은 흡음재가 있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테이지 서포트 값이고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래서 대림 아트홀의 스테이지 서포트 ST1 앙상블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13dB 정도이고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는 11.6dB인데 스테이지 서포트 값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지 서포트 측정이었습니다.